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포스 고전 문학 교재 112쪽에 두보의 시를 춘만과 강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두보는 중국 시인입니다. 중국 시인입니다. 중국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태백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분입니다. 관동별국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되는 사람이죠. 시를 얼마나 잘 썼는지 시의 신선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시의 신선, 그래서 시선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보는 시를 굉장히 잘 써서 이분은 시의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시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고대 시인 중에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시의 성인으로 불리는, 시성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두보의 시가 유명하다 보니 이제 중국 시인의 작품이 여기 실린 이유는, 원래 가가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7글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7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7개를 다시 복사해서 선생님이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보면, 또 붙여보면, 또 붙여보면 이게 넋줄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 다시 복사해서 붙여보면 이렇게 8줄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시라는 거예요. 좀 뭐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고, 원래 이렇게 된 시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옆으로 이렇게 이제 7글자잖아요. 그래서 7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8줄이죠. 그래서 8줄을 율시라고 합니다. 근데 율시, 7원 율시의 한문으로 된 시를 이제 한시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된 시인데, 중국 사람이 쓴 한시를 워낙 두보가 유명한 이제 중국 시인이기 때문에 조선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글이죠.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훈민정음이잖아요. 근데 훈민정음을 그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언문.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글이죠. 그러면 이거 한글로 조선에서 이것을 언문으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문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해독했습니다. 해독을 했다. 이렇게 하면 언해가 되죠. 그래서 요 두보의 시로 만든 언해를 두시언해라고 합니다. 두보의 시를, 그죠? 두보의 시를 언문으로 해독했다 해서 이걸 두시언해라고 합니다. 두시언해. 그래서
이 두시연애가 그런 의미로서 의미가 있고 국어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8줄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8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8줄이죠? 얘도 8줄이죠. 그래서 이게 1대1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은 필요 없고 이 언해본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쌤이 2줄씩 이렇게 나누게 되면 총 4부분으로 쪼개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머리수 해서 수, 함, 경, 미 또는 경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꼬리 미자 써서 수함경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 함련, 경련, 미련. 그래서 기승전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이렇게 두 줄씩 묶어서 수함경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짜임에 보시면 수련, 그죠? 수함경미죠? 함련, 경련, 미련.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국어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라, 자, 나라에다가 나라가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였어요. 그래서 나라 플러스 이제 이가 붙어서 나라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은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요 나라 히읗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 그래서 그 언해 훈민정음 자료로 히읗 종성 체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나라입니다. 파망하니는 격파에서 망했다. 쉽게 말하면 망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은 아레아라고 하는 훈민정음 15세기 중세국어 있었는데 얘는 여러분 아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라진 음소가 되겠죠. 맥화는 역시 아까 히읗 종성 체온 나왔었는데 산이죠. 산. 그래서 이게 산인데 뇌가 히읗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히읗 종성 체온이고 플러스 과라고 하는 이제 접속조사가 연결돼서 매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산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산과라고 번역하시면 되겠고 이 뇌도 히읗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 역시 히읗 종성 체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니 산과 이제 가람이 강이죠. 강. 사라진 말입니다. 그래서 가람 하는 게 이제 이게 강입니다. 강인데 이 강은 이제 가람이라는 단어가 소멸했습니다. 그죠? 가람이 소멸하게 되면 이것은 어휘소멸, 언어 역사성 중에 어휘소멸의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뿐이죠. 그죠? 뿐 하는 게 만 정도로 보면 돼요. 강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옷 비읍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쌍비읍으로 한 개의 된 소리 나지만 옛날에 시옷 비읍 스분 이렇게 발음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의 위에 머리에 자음이 무리로 나오는 어두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만 있고, 그래서 있고, 이기지스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잣암봄에, 잣은 성입니다. 성이니까 여러분, 그 한자로는 요렇게 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슬이죠. 캐슬, 안, 인사이드, 그죠? 안에, 인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지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
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의 정도죠. 의로 해석하면 됩니다. 봄에 하는 거는 봄에 하는 것은 이제 위에다 쓸까요? 봄 플러스 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사격 조사입니다. 봄에, 그죠? 봄에 격 조사 이게 되고요. 부사격 조사니까 여러분 이제 봄에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봄에 필기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이제 문법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풀과라고 하는 건 이제 풀과입니다. 풀 플러스 와 이렇게 되겠죠. 자, 와는 이제 접속 조사입니다. 접촉이 아니고 접속 조사입니다. 자, 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풀은 예전에 풀이 지금 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레스 이런 뜻입니다. 그레스 호퍼가 메뚜기죠. 그래서 풀이 풀로 바뀌는 것은 이 의가 우로 바뀐 거죠. 의가 양수는 앞에서 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를 원순 모음이라 하죠. 입술이 동그랗게 된 모양이죠. 원순 모음이라고 하는데 원순 모음으로 바뀌어서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순 모음화. 물도 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나무 뿐 기패도다. 나무는 여러분 나무이고요. 나무 그리고 뿐은 아까 나왔던 나무뿐 또는 나무만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깊었구나 이렇게 깊었구나는 이제 무성하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영탄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요 두 줄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줄을 이렇게 이제 묶으면 요 부분을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거죠. 수련. 그럼 여기서는 강과 자연이죠. 자연. 강과 가람은 영원하고 나무와 그죠? 풀이 무성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인간사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망국을 했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슬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연은 풀과 나무 그다음에 산과 강이 영원하죠. 그래서 불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사와 자연을 대비해서 인간사의 어떤 비극성을 더 부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련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옆에서 바로 정리하면 이것을 이용하면 전란으로 폐허가 된 성안의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 페이지 넘겨서 212쪽에 보시면 113쪽에 보시면 그 3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두보가 46세 때 여러분 안록산의 난이에요. 안록산의 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쟁이에요. 이 난이 일어나서 반란군에 사로잡혀 장안성, 지금 시안성이죠. 연금된 상황에서 지낸 작품으로 시국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멀리 떨어진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주 슬프고 아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수함 할 차례죠. 그래서 삼행사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쌤이 선을
네 파트로 좀 나눠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절을 감탄하니, 그러니까 뭐 아프게 느낀다, 탄식하니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식을 하니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지 하는 건 곧 플러스 이가 되거든요. 고지 꽃입니다. 꽃이고 플러스 동그라미 이 해서 주격조사입니다. 꽃이. 자, 눈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눈물은 눈이죠. 눈, 아이, 눈에다가 플러스 시옷이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에다가 물이 나오고 플러스 랄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물은 좀 설명할 게 많이 있네요. 요 시옷은 아까 말했던 눈의 물이니까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은 나중에 이제 물로 바뀌잖아요. 물. 그래서 아까 풀이 풀로 바뀌는 것처럼 원순 모음화가 되는데 근데 지금은 원순 모음화가 되기 전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랄은 쌤이 볼 때는 랄이 아니고 쌤이 볼 때는 알이 맞아요. 알. 그래서 눈물 알 해서 눈물을 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눈물 날이라고 된 것은 리을을 두 번 겹쳐서 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두 번 겹쳤잖아요. 그래서 적기 방식 중에 끊어적기, 이어적기, 그다음에 거듭적기가 있는데 이거는 거듭적기예요. 그러니까 리을을 두 번 쓴 것이죠. 거듭적기를 또 출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철 또는 혼철이라 합니다. 중복해서 적거나 혼합해서 적는 혼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뿌리겠고도 뿌리 이제 뿌리다잖아요. 뿌리. 자, 스브리 다죠. 플러스 개, 그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되겠죠. 뿌리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시옷 비읍은 아까 쌤 말했던 이제 원순 모음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뿌가 뿌로 바뀌는 것도 쌤 원순 모음화는 쌤 잘못 설명했네요. 원순 모음화는 이제 뿌가 뿌로 되는 것이 원순 모음화죠. 원순 모음화가 쌤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옷 비읍은 이제 어두자음군이죠. 어두자음군이 되겠고요. 뿌리게 하고 할 때 기역하고 이제 히읗이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은 이제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축약, 거센 소리내기, 축약이 있습니다. 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꽃이 이렇게 있는데, 꽃이 나의 눈에서 눈물을 뿌리게 한다. 이렇게 야 해가지고 나의 눈물을 뿌리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객체인 꽃을 보니 주체 내가 눈물이 난다는 표현을 마치 객체가 내 눈물을 뿌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인법이죠. 그래서 의인이면서 이걸 우리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표현이 나와 있다. 이것도 이제 출제 요소가 밑줄 쳐져 있는 게 주관식 3번 문제, 주관식 문제가 요거하고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여유여심을 쓸 혼이는 여희다가
헤어지다, 이별하다입니다. 여의였음을, 그죠? 여의였다. 그러니까 여희다 플러스 원래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엿입니다. 엿. 그다음에 그러니까 음이죠. 명사형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사형 전성어미 음을 그다음에 을 이렇게 됐습니다. 여희 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하면 여희다가 이별하다는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엿은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음은 명사형 종결음이 을은 목적격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격 조사. 슬혼이는 슬타라는 단어가 이제 싫다 또는 슬프다 정도의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오라고 하는 이제 주체의 감정을 뜻하는 선어 말음이에 이제 니라고 하는 종속적 연결음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의였음을 슬퍼하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퍼하니. 그다음에 새가 버드죠, 버드. 근데 버드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새에다가 플러스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새가라는 뜻입니다. 주격 조사가 마말 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이고요. 마음 플러스 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 적게 한 겁니다. 마음을이죠. 마음을 마음을 그다음에 놀래노라는 놀래게 놀라게구나. 놀래게가 아니고 놀라게 하는구나 해서 영탄법이 됩니다. 놀라게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은 이제 새가 내 마음을 놀라게 하는 것이든 꽃이 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주객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국이 있고 내가 슬픔 비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함년을 보니까 어지러운 시절에 대한 한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은 1, 2행, 네, 함년은 3, 4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련은 이제 5, 6행, 그 다음에 미련은 7, 8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봉화는 이제 봉수대 불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릴 때 봉수대 불이 봉화불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봉수대 불이 그러면 요 이는 이제 봉회라고 읽어도 되겠고요. 이게 주격 조사가 됩니다. 봉화가 그러면 봉화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봉수대 부분은 불은 전쟁입니다. 전쟁, 주격 조사. 석달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달은 3개월이죠. 석 플러스 달 플러스 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까 쌤 한번 설명했듯이 받침의 리을과 그 다음 초성에다 리을 다시 한번 썼으니까 거듭적기 중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어신이 하는 거는 이어지니로 봅니다.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집이 타는 건 집 플러스 의라고 이제 집에서 온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요. 부사격 조사에 플러스 시옷이라고 해서 이게 관용격 조사가 온 거죠. 관용격 조사, 부사격 조사 겹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선은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편지는 이렇게 되죠. 편지는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 10000금 골드잖아요. 그래서 비싼 가격인데 이 사다라는 단어 사다 또는 싸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굉장히 싸다 뭐 cheap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expensive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단어가 15세기에는 비싸다는 뜻이었어요. 비싸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가격이 낮다. 예, 현대 국어로는 가격이 낮다. 정반대의 뜻으로 바뀐 단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값어치가 있도다. 가치가
있구나. 집에서 오는 편지를 하염없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요 부분입니다. 경련, 봉회, 석달날 리여신이 집이 은선한 망근이 사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련, 쉔 하는 거는 흰입니다. 흰, 머리가 하얗게 된 이런 뜻입니다. 흰 머리랄 하는 거, 머리를 목적격 조사가 되고요. 목조라고 쓰겠습니다. 글군이는 극다에다가 우라는 우라고 하는 이제 선어 발음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리을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적기로 썼죠. 그죠? 이어적기 연철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는 게 요 시어티귿 어두잠군이 있죠. 어두만 쓸게요. 뎌르니 하니까 뎌르다라는 단어가 뎌르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다. 짧아져서 흰머리를, 그럼 흰머리가 이제 근심 때문에 온 것이죠. 근심으로 머리가 하얗게 돼서 이거를 긁으니까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짧아져서, 짧다라는 뜻이니까 짧아져서 다 비녀를, 머리가 남아있는 머리가 별로 없는 거죠. 머리가 다 비녀가 비녀입니다. 비녀.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조선에서 비녀를 했으니까 비녀를 이렇게 목적격 조사가 되겠죠. 목조라고 쓸게요. 이기지 머리가 비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이렇게 되겠죠. 못할 듯하도다 이렇게 듯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못이 디귿이 나와 있잖아요. 못하다 디귿이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 팔종성법은 8가지가 뭐냐면 그녀 드라마 보세요 여서 디귿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7종성법으로 바뀔 때 한 17세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 그녀 개나리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디귿이 있는데 그 다음에 디귿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종성법에 해당되는 바로 종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영탄법이 있습니다. 그럼 늙어가고 걱정이 많은 자신의 탄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노쇠매함에 대한 탄식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까지 사실 설명하다 보니까 한 28분이 소요됐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언해시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언해시고 5원 율시다. 아까 쌤이 얘기했는데 아까 참 7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5원이었나 봐요. 이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원이 아니고 5원이었네요. 그래서 5원이니까 여기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여러분 잘라서 요만큼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언해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슬프니까 애상적이고요. 그다음에 영탄법이 많았죠. 그 주제는 전란을 위한 상처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안록산 군대가 에게 붙잡혀 가족과 이별한 작가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 수련에서 1, 2행에서 인간 사의 고통과 자연을 대비했다. 비극적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좀 너무 강의가 길기 때문에 강초는 잘라서 쌤이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